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꼽는다면은 아마도 한 5년 정도 있으면 후회를 할 거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가 직접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갖고 비트코인 이러면서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사실은 달러는 곧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비트코인 자체의 시작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지금 미국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역사가 사실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다 정도로 우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을 들여다보면은 우선 비트코인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잠깐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돈을 쓸 때 뭐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뭐 조개를 이용해서 거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금으로 동전돈 만들고 하게 했는데 결국 이게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거래를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 1971년도에 그 근본이제라는 거를 폐지를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법정화폐를 쓸 때 이제 지폐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지폐를 갖고 가서 어디 들고 가면은 금을 대신 줬어요. 즉 지폐가 돈을 대신해주는 그런 증표였는데 이게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금은 부족하고 돈은 더 필요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거를 끊어버리자 해갖고 금과 돈이 끊어지는 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명목통화의 탄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게, 미국한테는 좋은 게 이제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지폐를 갖고 가도 금으로 바꿔주진 않아요, 더 이상. 근데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강국들이 미국을 기축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연동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들이 사실은 이제 명목통화, 즉 그냥 국가 자체가 신용해주는 그런 돈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도 열심히 돈 찍고 다른 나라도 돈 찍고 했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오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돈을 찍어요. 더 찍어서 우선 보조를 막 해줘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도 큰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버블도 터지고 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갖고 이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당시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룹인지 사람인지 오늘까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토시라는 사람이 보면서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이거 미국이 돈을 막 찍고 너무 찍어서 그 돈을 찍어서 나는 손해를 보는데 은행들은 다 살려주네? 그 잘못을 했던 은행들은 이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백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나타나요. 이게 시작이에요. 즉 비트코인이 시작했던 그 시점 자체에 정확히 따지면은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법정화폐, 돈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서 나타난 게 비트코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시도는 여러 번 있었어요. 아니면 심지어 내가 사토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법정 싸움을 통해서도 결국은 가짜라고 밝혀지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다라고 해서 크게 보도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그것조차도 신빙성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몇 명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히스토리를 조금 들여다볼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한 2010년도 정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개발자들이랑 열심히 얘기도 하고 뭐 이메일도 왔다 갔다 하고 토론도 하고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하고 모든 권한들이나 갖고 있던 것들 커뮤니티에 넘기고 자기는 사라집니다. 그 이유 안 나타났어요. 실제로 자기가 거기서 이제 채굴했던 비트코인의 수량도 정말 많은데 그것도 하나도 안 건들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커뮤니티 전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다른 코인들이나 토큰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을 보고 저런 게 있구나 해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총이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비탈릭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비탈릭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비트코인의 특징이 비트코인만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만 있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기반으로 새로운 코인을 찍거나 뭐 토큰을 찍거나 하는 게 얼마 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자 2012년도쯤에 카라드 코인, 색깔이 있는 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백서를 같이 썼던 사람이 그 이더리움을 만들었던 비탈릭입니다. 근데 결국은 카라드 코인은 크게 성공은 하지를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후에 비탈릭은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건데 하면서 이더리움을 만들게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게 크게 두 개가 있다고 본다면은 비트코인은 결제 중심입니다. 즉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비탈릭이 하고자 했던 거는 결제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올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안드로이드, 뭐 갤럭시 폰 쓰면 안드로이드 쓰고 애플 폰 쓰면 iOS 쓰듯이 운영체계잖아요. 따져보면은. 근데 그 운영체계만 있지 않고 여기 위에다가 앱을 올리면 어떨까라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코인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만들어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를 가능하게 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서 뭐가 가능해졌냐면은 비트코인이 있을 때는 새로운 코인을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 ABC 코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을 통째로 다 만들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더리움이 나오고 나서는 그 이더리움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해서 내 코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서 그 새로운 코인과 프로젝트와 토큰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비트코인이 다른 화폐처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사용자들 간의 신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그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비트코인은 뭐 내재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가치가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 이 손가락에 뭐가 있다. 그리고 이거의 가치가 이만큼이다 하고 이거 교환하자라고 했을 때 서로가 여기 합의를 하게 되면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노동이 됐든 아니면은 뭐 물건이 됐든.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탈중앙화된 프로그램, 즉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와 사람들 간에 이거를 거래할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이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거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면서 가치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조개가 따로 뭐 특별히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원전 3000년 전에는 이거를 돈처럼 썼다라는 거죠. 금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람들 간의 신뢰와 이 탈중앙화돼서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 안 하죠. 근데 잘 보시면은 우선 한 가지 먼저 밝히면은 저는 워렌 버핏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분의 투자 철학 중에서 10년 동안 투자할 게 아니면은 뭐 1초도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제가 주식 투자는 진짜로 그렇게 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막상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거 종목들이랑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워렌 버핏을 한번 잠깐 들여다봐야 돼요. 투자에 대한 철학 자체는 좋은데 종목을 들여다보면은 워렌 버핏은 자기가 아는 것들을 해요. 즉 먹는 거, 맥도날드, 뭐 돈 만지는 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나마 이제 조금 배웠다 싶어서 좀 늦게 들어갔지만은 샀던 게 애플. 우리가 인터넷 쓴 지가 지금 20몇 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인터넷 기업에다 투자한 게 아마존이 2019년도에 투자했어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것들, 예를 들어서 구글 아니면 페이스북을 만든 메타, 인스타그램, 시총으로 보면 정말 큰 기업들이고 많이 성장했잖아요. 투자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이해를 못 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기 싫어서 아니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충분히 대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워렌 버핏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소셜미디어, SNS, 아니면 뭐 AI,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눈에 봤을 때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워렌 버핏을 갖다가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이 점심 같이 먹기 옥션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안 하는데 한때 그걸 했었어요. 그러면은
옥션을 해갖고 돈을 막 베팅을 해서 이거를 이기게 되면은 워런 버핏이랑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조언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워런 버핏은 거기서 나오는 돈을 이제 기부를 하고 하는 이제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암호화폐, 트론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었던 저스틴 선이 59억 원을 투자해갖고 그거를 이어서 따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야, 친구들 모여! 이래갖고 자기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지갑에 1비트코인을 넣어서 이렇게 딱 선물을 줬어요. 소문에 의하면은 그걸 받고 나서 워런 버핏은 그냥 다시 기부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설득도 해보고 우리 암호화폐 좋아해, 비트코인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해봤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여전히 워런 버핏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있었지만은 바뀌지는 않는다.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워런 버핏님의 나이를 생각해봐도 솔직히 그 관점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생각되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워런 버핏이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구글 투자 안 하고 메타 투자 안 하고 테슬라 투자 안 하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핏의 좋은 점, 투자 철학에 대해서는 배우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거나 이해를 못하면 않는다에 대한 거는 배우지 않고 우리는 공부를 해서 열심히 배워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아무도 강요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꼽는다면은 아마도 한 5년 정도 있으면 후회를 할 거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한번 팩트를 한번 볼게요. 한국에서는 좀 적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투자 회사들이 좀 많아요. 뭐 블랙락도 있고 아니면 아크인베스트도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크인베스트,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언니라고도 많이 알려진 분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인데, 여기서도 정기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레포트를 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 2030년도 정도 되면은 230만 달러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되게 허황된 얘기라고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203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 촬영 시점 보면 약 30배예요. 근데 어디서 그런 게 나왔냐? 레포트를 진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하지만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잘 보시면은 하나 둘씩 조건들이 맞춰져 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되면 저게 되고 저게 되면 이렇게 돼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를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열심히 이제 전략자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전략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점점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2024년도에 초에 이미 그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ETF라는 게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그 기관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가서 ETF를 사면 되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S&P 500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ETF를 사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에도 이제 ETF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럼 기관들, 특히 돈이 많은 쪽이 이제 쉽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돈이 흐르고 있고, 실제로 그 비트코인 ETF를, 현물 ETF를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은 엄청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계속 거부를 당했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블랙락이라는 곳에서 그 ETF를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블랙락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ETF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돈이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동성 자체가 이제 확장이 되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그리고 우선 트럼프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전에 바이든이나 해리스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직접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갖고 비트코인 이러면서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략적 자산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어가 쉽게 생각하면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5년 동안에 100만 개를 사겠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수의 비트코인을 사겠다. 2,10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100만 개를 자기는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략적으로 금과 같이 비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을 보면은 미국이만 그랬다.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도 이제 금을 비축을 하잖아요. 보통 금을 비축하는 거는 자기 나라 통화에 대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환경에 미국이 이제 만약 비트코인 진짜 그 시작을 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원래는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거 트럼프가 전략적 자산으로 집어넣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상원, 하원 다 이거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상원 이미 장악을 했고, 촬영 시점 당시에는 하원을 앞서가고 있는 결정은 안 났어요. 아마 이게 나가는 순간에 결정이 났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하원, 상원까지 다 장악을 했다, 공화당이,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전략적 자산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현재 그 비트코인의 가격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배경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은 비트코인을 제 시점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라고 하죠. 그분이 캐시가 얘기했던 게, 사실은 비트코인을 들여다보면은 5년 이상 그 장기적으로 홀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익을 봤다라는 뉴스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뉴스가 나왔던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5,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배가 된 상태죠. 2배가 된 상태인데도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조금씩 사고 있어요. 어차피 그 시점은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막 크게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그냥 조금씩 사면은, 적립식으로 사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적어집니다. 저는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 팝니다. 제가 보통 주장하는 게 비트코인은 사는 거다. 그리고 내가 팔지는 않는다. 제 아이들이 팔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팔지는 않는다. 그 주식의 경우는 보통은 한 주씩 사잖아요. 물론 이제 뭐 카뱅이나 뭐 토스나 이런 데 가면은 소수점 거래라고 해갖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소수점 거래가 돼요. 근데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완전히 하나의 코인, 하나의 토큰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로 거래가 다 되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뭐 1,000원어치, 2,000원어치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렵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 계좌 만들고 하는 게 다 원화를 넣고 비트코인 사는 데까지 뭐 길게 걸려봐야 1시간이면 다 될 거예요. 비트코인과 함께 얘기가 나오는 알트코인은 뭔가요? 자, 이제 암호화폐를 보면은,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암호화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 오늘 그 비트코인 하나 샀는데 나 잘 샀는지 좀 봐줘. 이러고 와요. 그리고 보면은 리플을 샀어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비트코인도 많이 하지만은 리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트코인이 리플은 아니죠. 하지만은 암호화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마치 데일밴드나 뭐 스카치 테이프처럼 대명사처럼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아닌 거는 전부 다 알트코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 뭐 솔라나, 리플, 뭐 바이낸스 체인을, 분부, BNB 이런 것들은 싹 다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좋은 프로젝트들도 많고, 괜찮게 성장하는 프로젝트도 많고, 특히 비트코인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나와갖고 대안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만들었던 배경은 비트코인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 하고 해서 우리가 그럼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비트코인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이더리움 정도까지가 지속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성장을 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순위에 대해서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테마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되긴 합니다. 알트코인 시장이 변동성이 큰 만큼 한국 분들은 그만큼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사실은 알트코인 투자를 매우 즐겨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위험도 크고 변동성도 크고 하지만은 잘하면은 수익성도 크다라는 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알트코인을 대부분 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큰 만큼 잘 들여다보면은 수익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그거를 다시 비트코인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긴 합니다. 그 장기, 단기, 중기 이거에 대한 개념도 조금 다른데, 보통 주식하면 장기하면 한 10년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암호화폐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
기간을 장기로 보지는 않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1년만 넘어도 장기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조금 알고는 계셔야 돼요. 워낙 이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해갖고 IPO, 즉 주식을 진짜 상장하는 시점까지를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텀으로 본다면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이걸 2년에서 4년 정도로 줄여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훨씬 빨리 돌아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 투자를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비트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은행에 돈이 있어요. 그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더 이상 접근이 안 되죠. 물론 예금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국가가 보장해줘요. 하지만은 현실은 그거 돌려받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즉 돈을 내가 직접 들고 있지 않으면은 누구도 사실은 제대로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보통 거래를 거래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거래소가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해갖고 누군가는 그 거래소를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 암호화폐를 맡기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가 망하면은 내 암호화폐도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킹에 대한 위험이죠. 뭐 실제로 돈을 갖고 있어도 이거 일명 해킹 된다라는 개념은 비슷하게 있어요. 보이스피싱도 따져보면 하나의 사람을 해킹하는 거니까 돈을 뽑아서 나한테 줘라라고 해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 아니면 스마트폰이 해킹이 됐을 경우에는 내 비트코인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을 진짜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죠? 금고를 사죠. 그리고 금고를 사서 거기다가 열어갖고 돈을 집어넣어서 다시 닫아갖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했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도 비슷합니다. 거기도 이렇게 뭐 은행과 같은 거래소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갑, 자기가 주머니 갖고 있는 지갑 같은 데다 넣어서 쉽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금고같이 이제 하드웨어 월렛이라고 그러는데 하드웨어 월렛 같은 곳에다가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네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루나나 테라를 통해 갖고 그때 당시에 18조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분도 상당히 많았고 해외 투자자도 많았고, 나비 효과를 통해서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상당히 많은 곳들이 파산을 당했어요. 즉 그 프로젝트 자체가 이게 지금 돌이켜 봐서 일어났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좀 사기성으로 움직였구나, 지킬 수 없는 거를 약속을 하면서 운영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지만은, 운영되는 시점 자체에는 생태계 전체가 봤을 때도 되게 괜찮은 거다라고 보고 진행을 했고, 근데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들이 뭐 암호화폐에만 한정돼 있진 않아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 독일에 있었던 금융 핀트텍, 미국에 대항해서 첫 핀텍이 나온다 해갖고 나왔던 회사도 결국은 모래성 위에 지어져 갖고 다 사기였다라는 거여서 주가가 곤두박질 쳐갖고 다 사라져버린. 아니면은 미국에서도 다큐멘터리까지 나와서 피 한 방울만 뽑으면은 모든 질병을 다 알려드립니다 하는 이런 회사도 알고 보니까 사실은 기술에 근거가 전혀 없이 그냥 프레젠테이션만 잘해서 뻥튀기 하고 키운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도 돈을 다 잃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면은 가끔은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약간 욕심을 덜 내고 사태를 바라보면은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좀 이상하다, 너무 많은 걸 약속하는 것 같다 해서 리스크가 높은 것 같다 하고 투자를 안 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는 욕심을 줄여야지만 이런 그 수익이나 그 과대된 약속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오를 거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있으면 그 한국에서는 상징적인 금액이 딱 1억이죠. 1억은 이미 넘겼고, 이번 해에 한번 넘겼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제 다시 넘겨서 한참 넘긴 상태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원화 기준이 아니고 달러 기준이니까 10만 달러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사실은 10만 달러는 곧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미래로 가면은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고 진짜로 거기서 정책들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하면은
상승이 계속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등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현 시점, 이거 촬영하는 시점에는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물린 사람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고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오를 거가 위에 상방으로 열렸다고 그러죠. 열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제 아이들이 그냥 비트코인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제이플레이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통은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거래소에 토큰이나 코인들이 상장되고 있는 시점들이 늦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들은 한국을 자기네 엑시트 전략, 즉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초보자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서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오랜 바람이었는데, 이거를 최소한의 비트코인에 담아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모르실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쉽게 투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쓰는 게 언제나 꿈이었는데, 이번에 최소한의 비트코인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